100만 인구와 1000만 인구가 있는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돼요? 1000만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단순하게.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1000만 있는 인구에 있는 소득이 1인당 100만 원이야. 근데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인구 구조랑 인구 양이랑 상관이 없죠? 양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보면 볼수록 헷갈린다고. 저 그런 분들 안 보셔야지 돼 이제. 헷갈리면 그만 보고 뭘 해야지 되냐면 실행을 해야지 돼요. 실행을. 계속 서울이라는 지역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 근데 서울에서 짓는 집에 양가구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집 지을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자, 오늘은 앞으로 5년 살아남을 부동산과 사라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사실은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되게 간단한 문제야.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하셔요. 부동산 이게 주식처럼 뭐 차트를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데이터를 뽑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말이죠. 빨리 사는 거예요. 그냥 빨리 사놓는 거야. 어디에? 서울에. 잘 모르겠다. 서울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부동산을 빨리 사놓으면 끝나는 거야.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다 뽑고 그 지역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해서 사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실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물건을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어떤 아주머님이 2년 전에 사놨어. 그걸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다른 재화랑 틀린 게 있어요. 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공급과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공급과잉. 이제 그거는 결과를 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구가 줄면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가격이 하락할 거다.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류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B라는 지역이 있어. A라는 지역은 인구가 1000만이야. 100만이에요. 자, 그럼 100만 인구와 1000만 인구가 있는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돼요? 1000만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단순하게.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1000만 있는 인구에 있는 소득이 1인당 100만 원이야. 근데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인구 구조랑 인구 양이랑 상관이 없죠? 양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이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 아시겠지만요. 요즘 유튜브들 원체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나오는 댓글에 이제 그런 게 많아. 보면 볼수록 헷갈린다고. 저 그런 분들 안 보셔야지 돼, 이제. 헷갈리면 그만 보고 뭘 해야지 되냐면 실행을 해야지 돼요. 실행을. 네. 보세요.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벌어질 일은 양극화예요. 엄청난 초양극화야.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일본에서 보는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많은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뭐 요즘 일본 갔다 오신 분들 안 계시겠구나. 못 가죠? 뭐 최근에 이
반일 사건 터지기 전에 혹시 일본 다녀오신 분 계세요? 도쿄 같은 여행 갔다 오신 분 없으세요? 어머니 갔다 오셨어요? 예? 몇 년 전에? 어머니 언제 갔다 오셨어요? 7, 8년 너무 오래됐다. 최근 한 3년 전에 다녀오신 분.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오사카 갔어요. 오사카 갔다 오셨어요? 오사카는 좀 덜하긴 한데 어쨌거나 오사카도 좀 최근에는 많이 개발되는 편인데 도쿄에 가면 최근 3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위례 신도시 같은 이런 신도시급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죠. 안 보셨어요? 예? 얘기만 들으셨어? 일본을 원래 싫어하시는구나 다들. 아예 안 가시는구나. 도쿄에 가면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지금 시작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도쿄 구도심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서울 시내 한복판이고 그러니까 서울과 비교를 한다면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을지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좀 나가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동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 같은 지역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주쿠 같은 데는 이제 명동 같은 데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들에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들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본이 몇십만 채의 집이 남아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냐?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예요. 일본은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강원도 같은 데가 있잖아요. 강원도 정도나. 아니면 홍천 같은 데 가잖아요. 홍천. 그러니까 서울의 홍천 정도만 가도 대한민국의 홍천 정도만 가도 일본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얼마냐면 1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이 쌓여 있어요. 100만 원짜리 단독주택. 심지어 그 1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풀장까지도 있어. 그러니까 온천장이죠, 온천장. 엄청나게 싸죠. 근데 도쿄에는 어마어마한 주상복합들이 올라가는데 그 주상복합들이 다 초고가야. 인구가 준다며. 집이 남아돈다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남아돌아서 실제로 10만 원짜리 주택들도 나와요. 단독주택이 대지 300평인데 10만 원이야. 그런 주택들도 나오는데 도쿄는 집을 계속 짓고 있죠. 집이 남아도는데 집을 왜 짓지? 자, 집이라는 건 있잖아요. 물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필요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집. 도쿄에 지금 필요한 집들은 뭐냐면 소득 수준이 좋은 사람들을 위한 괜찮은 주거 환경의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극화죠. 엄청나게 큰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방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천엔 하던 집들이 10엔에도 안 팔리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엄청난 양극화예요. 그럼 살아남을 부동산은 어디겠어요? 양극화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라질 부동산은 양극화가 진행되는 곳. 부동산의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다른 상품과 틀린 게 이게 부동성이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량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물량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부족해요. 그죠?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집을 짓죠. 왜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서울에 안 짓고 수도권에 져요? 그냥 움직이질 못하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다 집을 져. 수도권 인구가 충청도로 가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극화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서 살기를 원할 것 같아요? 도심이고 서울에서 살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서울 출신들 몇 분 계세요? 뼛속부터 서울이다 나는. 에? 없죠? 그냥 몇 분 안 계실걸? 그냥 손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되나? 예. 봐봐요. 오늘 지금 오신 분이 거의 한 150분이 넘어요.
한 150명 정도가 오셨는데 지금 손 드신 분이 저 포함해서 한 4분 정도 돼. 저는 뼛속까지 서울이에요. 네? 저희는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 별로 안 돼. 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선가 오신 거야.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셔요. 근데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을 잘 생각해 보자고. 그분들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역귀경하죠? 역귀경. 그죠? 계속 서울이라는 지역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 근데 서울에서 짓는 집에 안 갖고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집 지을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자, 상가고 뭐고 편의시설이고 다 없애고 집만 짓나? 아니잖아. 그죠? 제가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정부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는 상품,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잠을 자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잠을 자는 공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보세요. 반포 한신아파트 가보세요. 저는 그런데 못 살아. 진짜 못 살아요.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 때 우산 쓰고 바람 맞고 차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타야지 돼. 그게 편해요, 안 편해요? 그리고 지금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반포 한신 뭐 이런데 오래된 아파트 가면 주차가 편해요, 안 편해요? 되게 불편하잖아. 근데 왜 30억이 넘지?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 그래. 30억짜리 사는데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자기 나가야 되니까 아파트 사는데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 사는데 차를 빼달라 그래. 맞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하지 않으니까 또 잘 나와서 빼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반포의 그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압구정동의 그 오래된 아파트가 왜 30억씩 가냐라는 거죠. 재건축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아파트들이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래서 그래요. 그 안에는 아파트라는 단어에는 한 100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 사람, 지위, 커뮤니티, 여러 가지 등. 그러니까 수도권에 싼 아파트가 나오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주택을 고르는데 있어서 자녀가 학교에 달 때 정도 되면 이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특히 엄마들이. 맞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죠? 그죠?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제가 대치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전세를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그 녹물 나오는 데서 4억 주고 애들 교육 때문에 전세를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번에 어디에요? 미사 밑에 이제 그 가밀 강북지구 쪽에 상기 신도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사 못 가. 우리 아들 지금 대치중학교 다니는데? 못 가죠? 애랑 합의를 해야지. 야, 미사로 이사 갈래? 너 거기서 1등 할래?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학원은 또 대치동으로 와야 돼. 얼마나 힘든 일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잠을 자는 공간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아파트라는 상품은. 근데 정부는 그걸 몰라. 예.